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김성공입니다. 오늘은 송산 그린시티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썸네일이 굉장히 과격하죠. 여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진짜 아닌 지역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제 좀 밤늦게 연락을 하나 받았습니다. 문자로 이제 뭐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중개사하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물건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 계약을 하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믿고 해야지 하는 마음에 안 알아보고 있다가, 전날이 되니까 불안해서 이것저것 보셨고 이제 제 블로그도 보셨나 봐요. 주의사항들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됐고, 진짜 건의받은 물건이 남양읍 뭐 시리 산 몇 번지래요. 뭐 도로가 났으니까 일대가 다 개발된다고 설명을 들으셨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다라고 블로그를 썼고, 그 내용이 좀 땅하다고 생각이 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동의가 돼서 뭐 이제 걱정이 됐고, 실례인 줄 알지만 전 재산이 걸린 일이기 때문에 투자해도 되는지 의견을 한번 달라고 하신 거고, 또 좋은 투자처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상담을 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생태이동 통로 관련된 투자 이제 였고요. 권유를 받으신 건데, 제가 블로그 글을 이제 써놓은 게 어떤 거였냐면, 벌써 한 3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또 이제 2월 달에 썼으니까, 생태이동 통로가 어떤 건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생태 통로가 뭐 도로댐, 수중보 이런 거 만들 때 야생 동식물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제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인공 구조물 이런 거를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런 거를 이제 생태 통로라고 부른다고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 좀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뭐 야생동물이 지나고 있어요. 동물 친구들이 뭐 친구들 만나러 가는 길 이렇게 써 있는데요. 생태 통로는 이런 교각으로 된 교차로랑 좀 다릅니다. 이런 데는 지금 차량이 이렇게 다닐 수 있게, 뭐 혹은 사람도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연결 통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이렇게 숲으로 조성을 하기 때문에 차량은 당연히 못 지나가고요. 사람의 통행 역시나 지양하는 것이 생태 연결 통로입니다. 현재 이 생태 이동 통로들의 생김새가 이렇다라는 건데, 우리가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을 해주겠다라, 당연하게도 생태 이동 통로 양쪽은 생태계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사례들을 제가 아래서 쭉 찾아놨는데, 실제로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검색하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 생태 통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동탄에 있는 노작공원 생태 통로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태 통로의 목적이 생태계의 연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처럼 구성해놨습니다. 현장을 봐도 이쪽 생태계와 이쪽 생태계가 단절 없이 통행할 수 있게 조성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생태계 연결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태 통로 양쪽은 일반적으로 공원을 연결해 주거나 임야 상태가 유지되거나 그런 식으로 보존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인천 서구 가자동에 있는 원적산길 생태공원을 보셔도 형상이 같죠. 형상이 같고 이제 이쪽은 임야 상태로 이제 보존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드뷰를 보실 때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의 생태계와 이쪽의 생태계가 단절 없이 교류할 수 있고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청북 생태 통로인데요. 청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북 1, 2, 3 생태 통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 명백하게 공원과 공원, 그리고 공원과 공원, 생태 통로 양쪽이 연결하는 곳이 다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로드뷰를 보시면 생김새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생겨 있고, 위성지도를 봐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쪽은 생태계가 여기서부터 뭐 쭉 연결이 되는 식으로 보존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향동 생태 통로라고 써 있죠. 고향 쪽에 새로 생긴 도시인데 좀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게 덮여 있지는 않는데, 로드뷰로 보면 네, 이런 식으로 조성이 많이 되어 있죠. 나무 심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생태계와 이쪽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 뭐 다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요. 여기도 김포의 뭐 솔레공원 생태통로라고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공원이고 여기도 공원이죠. 통로와 생태통로 사이에는 공원이 많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김새는 동일하겠죠. 이쪽 생태계와 이쪽 생태계가 연결을 할 수 있도록 생겼습니다. 여러 생태 통로들을 봤을 때 생태 통로가 연결해 주는 곳들은 임야 아니면 공원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생태 통로에 있는 땅을 권유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이 땅이 공원이 되거나 임야 상태 그대로 가진 않을까? 개발이 안 돼서 영영 그 모습 그대로 가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봐야겠죠. 생태 통로들을 여러 가지 봤는데요. 지금 성시 송산 그린시티 관련해서 이번에 그 연락 주신 분이 소개받은 지역이 이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생태이동 통로를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도 생김새가 이쪽 생태계와 이쪽 생태계를 연결해주는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리뷰 역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쪽 생태계가 이쪽 생태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지적 편집도를 눌렀을 때 임의 상태예요. 여기는 지금 도시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원 지정은 안 돼 있고 이 생태 통로 양쪽이 임야나 공원 상태로 머무르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해봐야 됩니다. 이런 지역을 소개받으셨을 때는 반드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당연하게도 77번 국도에 있는 생태 통로 양쪽도 개발 안 합니다. 생태 통로라는 것 자체가 생태계 보존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쪽 개발이 어렵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투자하실 때 생각을 많이 하고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투자가 권유받은 쪽은 이쪽입니다. 임야 중에 한 필지를 부동산 오래 하셨다는 분이 권하셨대요. 보시면은 좀 현수막이 훼손되어 있지만 동물이 이제 지나가는 길이다라고 써 있었을 겁니다. 이 어떤 관계냐면 지인의 지인분이 이제 부동산을 오래 하셨대요. 화성시에서 뭐 30년 동안 하셨답니다. 중개사를 딴 지도 30년이 됐고 토박이래요. 이제 30년 동안 했으니까 화성 전문가겠구나 하면서 그냥 투자를 하신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부동산들이 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물건을 권유받는 경우도 있고 뭐 2, 30년 하셨어도 별 지식 없이 그냥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제 연세가 많아서 꼭 뭐 경력이 길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다른 일 하시다가 정년퇴직하고서 이제 일하지 뭐 1, 2년밖에 안 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꼭 전문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나서 이거 투자하시기를 바라고. 자, 이렇게 생태통로 관련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생태통로는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통로 양쪽은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고 보면 누가 저런 땅을 사겠어 하지만 모르고 보면 살 수 있는 게 땅입니다. 그리고 저런 땅을 사게 되는 게 내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겠죠. 홍성 그린시티 관련해서 엄청난 개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투자 상담도 굉장히 많고 토지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반드시 상담할 때 말씀드리는 게 투자하기 전에 많이 공부하고 투자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 성공한 사람들만 볼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 보면서 경각심도 갖고 주의를 갖고 이제 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최소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뭐 수십억도 하는 게 투자인데 잘 되면 집안이 일어나지만 잘못되면 대대로 망하는 게 투자입니다. 신중하게 하시고 많이 알아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